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7일 밤 9시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전화 통화가 늦어진다고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트럼프 두 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2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사 전화니까 20분이면 충분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20분 동안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겪었던 암살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홀연히 나타나서 이재명을 벌주고 부정선거 음모를 파헤칠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라는 망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음모론자들이 대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두 사람의 전화통화가 늦어진다고 하면서 마치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도 이재명도 다 어엿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국가 원수입니다. 주권은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고유한 국가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화를 늦게 하든 전화하는 시간이 짧든 길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었으면 되었고 서로 인사하면서 알고 지내자 하는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마치 미국은 종주국이고 한국은 속국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걸 보면서 이거 참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과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정권이 추락시켰던 국가적 위상을 외교 무대에서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긴 또 내란 정권 이야기가 나와서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오는 15일부터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통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상통화를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하고 한미 양국이 관세협의 등 당면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통화를 앞두고 보였던 국민의힘의 경솔한 운동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상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새 정부를 흠집내려고 외교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통화 전에 쓴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통화 지연에 대해 시차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라며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지 오래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있었고, 또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까지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될 걸 이렇게 조급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어떤 은사를 내려주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한국 보수 세력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보수는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보수는 안보와 외교를 중시합니다. 어느 나라든 보수는 주권을 가장 무거운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이재명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 다 주권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빨리 했니 늦게 했니 통화 시간이 기니 짧으니 이런 것 가지고 시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노예 근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서기 660년 신라와 당나라는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13만 명의 당나라 군대가 소정방의 지휘로 한반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키니까 이제는 내친 김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눈치를 본 태종무열왕 이하 신라 지도부가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논의할 때 김묘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는 여기서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인은 아마 당나라겠죠. 신라는 당나라를 두려워하지만 당이 신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당은 세계 최강대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당 고종 시절입니다. 이렇게 임전태세를 취하니까 소정방이 신라 치는 것을 단념하고 군대를 이끌고 의자방 등 포로를 이끌고 돌아가서 지금의 서안 당시 장안에서 당 고종 앞에서 귀국 보고를 합니다. 이때 고종이 묻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단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하고 있어가지고 일전불사의 태도를 취하니까 막강한 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민족을 흐르는 우리의 역사 속을 관통하는 한국의 자주정신인 것입니다. 이게 작주국방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사령관이 신라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아주 훌륭한 기록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우리의 영혼까지 팔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김유신과 같은 자존심과 용기를 가져야 그게 보수 아닙니까? 한국의 보수가 왜 이렇게 됐느냐?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교양으로서의
한국어를 포기한 끝에 국민 교양은 약해지고 국가 엘리트는 실종 상태이므로 한국의 보수 정당은 그냥 웰빙 정당 비슷하게 되어서 좌파 정당과 도덕적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게 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굴복하고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주 아부를 해야 된다든지 무릎을 꿇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깔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은 보수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외교든 전쟁이든 최종적으로는 한 개인 또는 한 국가의 자존심이 결정을 합니다. 자존심을 포기할 때 한 인간이나 조직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야 간에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자존심, 자부심은 그리고 주체성은 지키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